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네요. 오늘 날씨는 참 좋았습니다. 정말 3년여 만에 마음 편안하게 맞이하는 주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한테 이런 주말이 참 한동안 허락이 안 됐었죠. 윤석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좀 여유를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국내 정치가 안정됐다고 해서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관계, 이거 정말 일촉즉발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도발적으로 호전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하나 맞상대를 하면서 사태가 더욱더 심각하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다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 오늘 2부 뉴스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브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우리 대호 PD 요즘에 활약이 대단하죠? 아예 아닙니다. 장영준 TV에서 열심히 배운 거 써먹고 있습니다. 예, 스픽스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고, 예. 가다 보면 이제 요새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알아보는 사람도 좀 많죠? 이번에 집회에서 네. 서초역 집회 이제 특파원으로 현장을 또 갔다 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쪽 집회를 갔더니 다들 네. 우리 대호 PD 알아보던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김대호 PD 같은 젊은 친구가 함께 일을 해주고 함께 있다는 점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만나신 분들 어떻게 인사를 해드렸나요? 이제 잘 보고 있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다만 아쉬운 거? 뭐래요? 비판을 할 땐 좀 세게 확실하게 해줘야 돼. 그래도 제가 이제 기각 났을 때 너무 속상했는데 그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좀 대신해서 속 시원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길 바라는데,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또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어. 그랬더니 또 그런 것들이 또 눈에 들어간다 봅니다. 네. 오늘 2분 뉴스 잠바 안 입고 왔네요 라고 하셨어요. 2분 뉴스 잠바가 따로 있나요? 네, 점퍼가 이게 따로 있는데 그건 이제 야외용. 야외요? 여기서 입고 오면 이게 커 보입니다. 너무. 네. 저 다음번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주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요 근래 제가 국제 뉴스 시사를 많이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네. 안 그래도 어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대호 씨 왜 요즘에는 저쪽 땅 소식 잘 안 갖고 와요? 여러분 그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것은 쳐다도 보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굉장히 강한데요. 한국이 어느 순간 국제 중심 무대가 됐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글로벌 국가로서 앞으로 국제 뉴스를 좀 중점으로 같이 이렇게 한번 섞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몇 달 사이에 네.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중심 국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쩔쩔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트럼프를 잘 요리해서 우리 국익을 충분히 챙겼습니다. 네. 특히 핵 잠수함 얘기 나올 때마다 다들 뿌듯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본이 참 분위기가 좀 멋이게 해요.
중국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지들끼리 또 싸움박질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어제도 이제 백악관에서 팩트시트 이 협상 내용이 백악관에 올라오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다뤘어요. 음. 특히 일본에서 좀 많이 다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핵잠수함을 갖게 되었는가, 승인을 받았는가. 이런, 지들은 못 받았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졌는데. 야, 일본이 한국을 배우겠다고 한단 말이야? 야.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무슨 대장동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대장동으로 자꾸 시선을 돌려야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을 숨길 수가 있거든.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네이버 언론 포털 등록하는 걸 목표로 하려고요. 아하. 어우, 좋네요. 예. 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다뤄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보도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네. 사실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일본과 그렇죠. 중국 사이에서. 근데 이게 뭔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흘러갔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엄청난 도화선이 이미 됐고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중국하고 일본 네. 싸우는 건 얘기 들어보면은 일본이 맞을 짓을 해. 아니, 대만에 자위대를 투입하겠다는 말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투입할 생각이 있더라도 안 할 것처럼 하는 게 정상인데 대놓고 일본은 자위대가 대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예요. 국회에서 이제 여야 간의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게 나온 거죠. 이제 야당이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라는 질문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유사시에 군사 개입 자위대 투입을 이야기해요. 정확하게는 존립 위기 사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존립 위기가 뭐냐? 일본은 전범 국가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는 놈들이잖아. 이렇게 네. 적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이나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전수방위라고 하죠. 네. 역시 선배님 옆에서 받아주시니까.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 일본법에 뭐가 있냐면 대신에 자기네들 주변에 혹시 전쟁이라든가 안보의 위험이 발생을 하면 군사를 투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존립이 대만에 뭔가 유사 사태가 난다면 일본도 전쟁에 참여해도 하겠다라는 멘트인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아니, 일본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일본은 평화헌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공격받을 거에 대해서 받은 경우에만 방어한다는 것만 그것만 가능해요. 네. 주변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 말든 자위대가 일본 영토 밖을 벗어나가서 군사행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위청법을 살짝 고치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마침내 자기들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쳐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발언이 엄청 파장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처음에 자민당 총재가 선출될 때도 네. 중국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대만 관련된 내용에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했고, 이번 에이펙 경주에서도 중국과의 회담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좀 틀어져 있어서 시진핑 측에서는 야, 회담하고 싶으면 우리 호텔로 와 라고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나왔던 내용이 약속을 지켜라였어요. 그 대가로 대신에 우리가 너네 수산물 그 원자 핵잠 그 있잖아요. 그 후쿠시마. 예. 그래갖고 금지했었던 거 풀어줄게. 대신 너네 우리 대만 일에 개입하지 마. 그러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 전쟁 1년간 멈추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중국을 도발할 이유가 사실 크게 없어요. 없죠. 미국과 중국이
휴전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휴전하기로 했고 지들도 중국한테 얻어먹을 거 얻어먹었잖아. 그럼 입 닫는 게 맞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또 들고 나오니까 그렇죠. 중국은 진짜 빡돌 수밖에 없어요. 이 자식이 뭐야? 생각이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나서 또 뒤통수 때리나? 라고 할 거라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반응이 올라왔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영사가 뭐라고 올렸냐면 총영사, 우리로 예. 치면 대사죠. 대사관에 다카이치 사나이를 겨냥한 건데요. 저 더러운 목을 베겠다라고 올렸어요. 저 더러운 목을 베겠다.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주어를 넣지는 목적을 넣지는 않았지만, 예, 주어는 아니라 목적을 넣지는 않았지만 목을 베어버리겠다. 근데 영사 외교관이 그렇죠. 야, 그러니까 아니 어떤 외교관이 그 국가 수장 총리를 가리키면서 저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참수하겠다는 말을 써요.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죠. 그렇죠. 외교관이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네. 사실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국내에서 나오더라도 외교관은 완화시키고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인데 지가 대놓고 목을 쳐버리겠다라고 했으면 이거 한판 붙어볼까?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 불거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과해라, 철회해라. 왜냐면 이게 사실 국회에서 나온 내용을 좀 끄집어다가 공론화되고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일본의 총리가 한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고 철회해라 그렇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철회는 또 안 합니다. 싫어. 내가 왜 철회를 해? 내 자제할게. 근데 자제는 하는데 철회까지는 못해. 오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내가 뭐 앞으로는 더 얘기 안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중국 측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아 그렇지. 네, 나라도 가만 안 있겠다. 이 영사부터 해갖고 공보 그리고 인민군보 전부 쓸 수 있는 매체는 다 쓰면서 일본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사 쪽도 목을 베겠다 강하잖아요. 쓸 수 있는 매체를 다 쓰고 있어요. 강경하게. 그러면서 지금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대만을 어떻게든 미끼 삼아가지고 중국의 목줄을 잡고 싶은 거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대만 때문에 고생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대만을 자꾸 자기들이 이제 제압을 하려고 드는 거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이 있는 게 자기들한테 훨씬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없어지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격돌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란 말이야. 때가 아니었어. 그렇죠. 만약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불붙어 있을 때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반응이 이게 되게 웃기게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칭을 하진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동맹 국가가 너무 많다. 어허. 그러니까 야 우리 어떻게 지금 잠깐 화해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야, 때가 어땠는데 말이야. 네가 말이야. 분위기 깨고 그래.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자꾸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까 회담 끝나자마자 이거 혹시 미국이 약간 시킨 거 아니냐. 살짝 뒤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건가? 약간 이런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아니다. 미국을 이용해 먹는 동맹 국가가 너무 많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야, 거기도 참 표현이 세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새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왜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러한 행보를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 순간에도 일본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어떻게 핵잠수함을 미국한테 승인받았나예요. 팩트시트 분석하면서 막 그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주에 나왔던 보도는 중에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한국 핵 원전 핵 자료 잠수함 핵 제초를 관련해서 비핵화에 대한 노력에 대한 약속 의지를 보여라.
미국한테도 약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 저거 해주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 경주 에이펙이 끝나고 일본의 방위장관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본도 핵잠수함을 고려해보겠다라고 해요. 아, 지도를 갖고 싶겠지. 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경주 에이펙에서 뭐 없었는데 혹시 뭐 얘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까? 물어보자. 아,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앞으로 하겠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핵잠수함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자기들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지금도 국내에서 보도되는 게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죠?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로서라는 표현들이 계속 붙어요. 앞에 접속사에. 야, 뭔 좀 조금씩 감이 잡힌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왜 저런 행보를 보이냐? 지금 한미일 이 공조 사이에서 한국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사실상 그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하는 거는 한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대신하려니까 핵 잠수함 필요하겠네. 그리고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 언제든지 가질 수 있게끔 뭐 핵 재처리라든지 우라늄 농축 하게 해줄게라고 해준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달리 말하자면은 원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없으면 일본이 하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가 깨진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지들이 2등을 했는데 3등 밀려날 상황인 거야. 근데 동북아시아에서 3등이면 꼴찌나 다름없거든. 맞습니다. 딱 요 부분인데요. 사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던 걸 찾아보니까 한국과 팩트시트가 어떻게 나오나 우리나라랑 좀 성향이 비슷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근데 여기서는 내용이 뭐였냐면 주로 이미 핵잠수함과 핵 재처리는 승인 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미 거의 확정이 나 있었었고 승인이 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었고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선박을 몇 척을 어디서 건조할 거냐가 여기서 그렇죠. 포인트였어요. 한국에서 8대 하고 미국에서 안 만드나? 아니면 한국에서 6대 만들고 미국에서 2대 만드나?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좀 많았거든요. 네. 여기도 공개가 잘 안 됐었어요.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한 문제이긴 네. 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절히 배분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보통 총 9척을 만든다 그래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이건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최근 이슈 중에서 마가 그 트럼프 지지 세력이 한번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HB1 전문 인력 비자를 이번에 쫙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근로자가 가서 하려면 전문 인력 비자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가 진영에서 어떻게 일어났냐면 일자리를 그러면 외국인한테 왜 주는 거야? 요걸로 굉장히 거세요 지금. 아니 지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한국을 겨냥하진 않았는데 딱 상황이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그 하워드 러튼이 상무부 장관이 회의적인 입장을 막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랬구나.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분에 영향해서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늦게 나왔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중점에서 다시 일본 중점으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일본이야. 일본이 미국의 그렇죠. 이익에 더 부합한다. 그러니까 그 우리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우리 보여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도 핵 잠수함 줘. 그렇죠. 우리도 핵무기 줘.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뭐 핵 잠수함이나 핵 무장 같은 게 아시아에서 한국이 허용이 돼 버리면 중국은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순식간에 3등 국가로 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핵 잠수함 필요한데 왜? 우리 중국하고 싸워야지.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싸운다. 한국보다 중국과 잘 싸운다. 라는 걸 하려고 이런 개지랄을 떨었다. 근데 해태도 얘도 간땡이 부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 중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인데 간이 크기는 크네. 네. 왜 그런지 약간 그 감수성이 이해가 되는 게 네. 일본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맺은 협정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쭉 살펴보면 특히 조선업 분야를 살펴보면 시빌딩 그 투자 프로젝트 내용이 쫙 명시되어 있는데 네. 그게 한국이랑 너무 비교가 돼요. 일본은 선박 관련해가지고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투자 형태예요. 돈을 주는 거. 근데 우리는 만들고 그것도 일자리도 우리가 하고 핵 잠수함도 하고 승인 받고 핵 완료 재처리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의 비교 대상에서 굉장히 우위가 많이 밀리는데 그러한 부분을 계속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도가 한국의 팩트시트, 한국의 핵, 잠수함 이쪽을 중점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쭉 지금 보시면은 11월 7일 날 발언을 했고 중국 주오사카 총영사가 쉐젠이죠. 그 더러운 목을 베겠다라고 했고 발언 철회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중국 중화방송 사나 위위윈 탕텐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웬만한 매체 쓸 수 있는 건 다 썼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너네 준비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너네 준비됐니? 그러면서 11월 12일 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초치를 항의를 어떻게 했냐면 머리통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를 것이다. 네, 11월 14일 중국의 여기 국방부가 나와 있네요. 일본이 위험을 무릅쓴다면 네.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일본의 치안이 요즘 안 좋대 가지마처럼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 잘못 간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제 쉽지 않죠. 중국 정치 성향상.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좀 타격일 수밖에 없는 게 좀 웃긴 부분인데요. 작년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 수가 800만 명 조금 넘어요. 사실 일본을 제일 많이 방문하는 국가가 누굽니까 하면 항상 거의 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 연도에 깬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많이 가는군요, 요즘에. 네. 근데 일본에서 그래서 지금 외국인 혐오 문화가 있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집이며 차이며 쪽지 붙어서 나가라고 막 그렇게 써놔서 붙이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 자제령이 떨어지면 일본은 관광의 내수에 대한 타격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하. 원래 뭐 자급자족한 나라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관광 효과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 수입 조치하는 것도 다시 걸어 잠그고 이쪽을 아마 쭉 대립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다시 얼어붙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뭔가 도박수를 던진 것 같은데 그 영 존재감이라든가 미국에 약간 어필이 됐다던가 이러한 부분은 현저히 지금 효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닌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숟가락 얹어서 한국과 같이 이렇게 핵잠수함 얻어보려다가 지금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참 많은 사람이 네. 놀랬던 게 일본 자위대가 뭐 동북아시아에서 상당히 강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 세계 그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일본 자위대 전력이 막강합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일본 자위대에는 기본적으로 해군밖에 없어요. 공군이 없습니다. 공군은 그 일본 본토를 못 벗어나고 육군 자체는 존재를 안 해요. 거의 예비군들만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일본 자위대 몇 군데에서 뭐 그 군사훈련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보면은 정말 애들 장난 같아. 예.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무력을 쓸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못 쓴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친 거지 이제 근데 그 대만에 왜 군사력을 투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라이 같은 짓이야. 능력도 안 되는 게 지금 멱살 잡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좀 고마운 점도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도 어제 팩트시트랑 전부 올라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항상
중국 견제용이라고 많이 적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또 민감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랬죠. 근데 일본이 전화를 쳐서 우리가 그냥 뒤로 완전히 밀려나 버렸네. 그럼요. 그러면서 야 일본이 저럴 정도면 우리는 차라리 한국하고는 좀 좋게 지내자. 요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약간 한국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 경제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계속 메시지는 낼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는 낼 것인데 한국의 사정도 이해가 간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러이러한 것들을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척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오라는 내용들이 오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약간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는지 한국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비슷한 내용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고 일본과 지금 전면전으로 오히려 더 크게 지금 대치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서해거든요. 근데 서해는 잠수함이 못 들어가요. 특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1200톤급 제일 작은 잠수함도 서해에서 작전하려면 버거워요. 상당히 많이 버겁습니다. 지금 뭐 일부 극우 신문들 측에서 중국이 서해 쪽에 잠수함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뭐 이런 뭐 장애물 설치했다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장애물 굳이 설치할 필요 없어요. 왜냐? 잠수함이 못 들어가. 그리고 잠수함이 물속에 있을 때 위에서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다 보여요. 네, 비행기에서 보면 보여요. 예, 수심이 수심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면 수심이 100m 이상은 나와줘야지 안 보여요. 수심이 100m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햇빛 때문에 빛이 있는 날에는 보여요, 이렇게. 육안으로는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비행기에서 보면은 보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잠수함이 크면 클수록 잘 보이겠죠? 그래서 서해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잠수함 작전이 안 된다고 봐요. 중국이 큰 잠수함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잠수함들이 서해를 못 나와요. 서해에는 못 들어가요. 서해에서 나올 때까지는 작전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나와서 남중국해 정도까지는 와야지 작전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 거야. 우리가 중국하고 맞상대를 하고 있는 해역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작전할 거냐? 제주도 근방하고 동해거든요. 중국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거론은 하지만 중국하고 직접 부딪힐 상황은 또 아닌 거야. 이 얘기를 아마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채팅창에 한강버스는 수심 얕은 곳에서 벌써 걸리던데요. 제가 아니 봐버려가지고. 아니 한강버스가 여기서 왜 나와? 한강버스 얘기하면 마스가 도루묵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미국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니 철저히 분리해야 됩니다. 저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저런 데서 걸리고 말이야. 맞아.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생각난 건데 일본에서는 왜 특히 한국의 조선 핵잠수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반반 갈리냐면 원래 일본 자민당이 지난 6월에 법 개정안 발의를 한 게 넣은 게 있어요. 합심해서. 뭐였냐면 일본 조선 산업이 굉장히 무너졌거든요. 여기도 사양 산업이에요. 사실 조선 산업이.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마스가 산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선박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려보자. 국부 펀딩으로 해서 국가가 수조 원대 규모로 해서 조선 산업을 다시 한번 조금씩 살려보자.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다. 라고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요번에 트럼프한테 그게 일로 뜯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막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모양새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중국과 일본의 이 분쟁이 우려서 하는데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어부지리라는 걸 얻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12시 정각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에 아까 한강버스 얘기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